지난 2020년 이른바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전해 듣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는데 TV조선이 지난 2021년 그 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이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에 역이용했다며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윤 의원 측은 가짜 뉴스라면서 외교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외교부가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관련 기록을 단독 입수해 지난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윤미향 의원 면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은 외교부와 4번의 면담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즉 외교부와 윤미향이 합의 전에 최소 4차례 면담했고 외교 기밀 사안도 일부 주고받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윤미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졌는데 이를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문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당시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해 이날 공개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지난해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맞았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간에 있었던 면담 기록 4건을 공개했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위안부 합의 9개월여 전인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의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윤 의원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저녁까지 이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12월 27일 윤 의원과 이전 국장의 만찬 협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제목하에 이 국장의 발표시까지 각별한 대외 보안을 전제로 근본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인 2020년 5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 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당시 윤 의원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빼고 협의에 나섰다는 것인데 외교부 문건에는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이 국장이 지방소재 피해자 지원단체, 즉 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라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소통창구로서 대표 역할을 했던 윤미향 선에서 이런 내용들이 왜곡이 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니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한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에게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에 서명했지요. 최종적 불가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었고 또 성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자, 모두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해온 내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 협상은 무효라며 사실상 위안부 합의파기를 선언했고 한일 관계는 최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윤미향이 정부와 할머니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또 한 번 장난질을 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